안녕하세요. 일관된해석 직관영어 상변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원래 2024학년도 수능 문제를 보고 나서 33번 문제가 어렵다고 저한테 그 문제를 좀 해설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33번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 해설 강의의 댓글을 보다 보니까 저하고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가지신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을 말씀하시는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점에서 저랑 반대이신지가 궁금해서 원래는 평상시 같으면 절대 찾아보지도 않을 것 같지만 찾아서 봤습니다. 타미 김정호 선생님이시라는 분이고요. 유명하신 선생님이시죠. 근데 이 분의 강의를 보면서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도 많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뭐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부분들도 좀 보이고,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실력이 있는 강사면 한번 이렇게 뭐 맞붙어 보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딱 봤을 때는 나는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기 때문에 맞붙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 강의 33번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혀 오류가 없는 깔끔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언급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가지고 장문의 댓글을 사실 달았습니다. 이 김정호 선생님의 해당 동영상 밑에 댓글을 장문으로 달았는데,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제 댓글을 달았다는 것을 보았던 그런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또는 이 학자들이 있었는데 댓글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댓글 달았는데 왜 사라졌지? 그래서 제 댓글을 한번 찾아봤죠. 제 댓글 찾아보니까 제 눈에는 댓글이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댓글이 보였지만 제 계정이 아닌 경우에는 제 댓글을 볼 수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게 어떤 것인지를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유튜브 계정에서 사용자를 감추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블라인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실제로 댓글을 통해서 제 의견을 게재했더니 바로 블라인드 됐어요. 이 블라인드를 처리한 게 누구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거 궁금하지도 않고요. 근데 제가 블라인드 처리된 제 댓글이 사실은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썼던 것이고,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찍는 것도 사실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잘못된 내용을 학습자들이 알게 되면 문제 있잖아요. 이게 오류가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수능 평가원을 불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드리고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강의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썼던 댓글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썼던 댓글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읽어드리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블라인드 처리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동영상 두 개를, 하나는 크롬, 지금 여기 보시면 제 로고가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로그인 한 상태의 유튜브고요. 그리고 이거는 로그인이 지금 안 돼 있고 로그인 하라고 표시가 있잖아요. 제 계정이 지금 아닌 상태입니다. 제 계정이 아닌 상태에서 댓글을 보시면 쭉 내려서 이제 댓글 보겠습니다. 관련된 동영상이 쫙 나오네요. 댓글을 보면 250개, 지금 현재 기준으로 250개의 댓글이 존재하고요. 21분 전, 이러니까 원어민들도 못 풀지부터 시작해서 쭉 댓글이 나와 있어요. 근데 3일 전부터 보겠습니다. 3일 전, 영어 33번 없애야 한다, 말도 안 되는 문제. 그다음에 4일 전, 나 타미쌤 때문에 고대 합격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고, 4일 전 올해 수능본, 4일 전 이중전답 문제. 출제자가 책임져라, 33번은 제발 맞게 해주세요, 4일 전 예문은 있는 걸 낸다고, 영어 이런 계속 나오고, 여기 4일 전 밑에 보시면 5일 전 미국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이렇게 3일 전부터 4일 전까지의 댓글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제 댓글이 지금 없잖아요. 근데 다 최신 보기로다가 댓글을 정렬한 겁니다. 이 똑같은 동영상에서 지금 댓글을 보겠습니다. 7일 전부터 넘어갔네요. 보시면 여기
4일 전 아까 시리즈에 3일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4일 전 시리즈 3일 전부터 4일 전까지 봤을 때 제 댓글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 댓글이 3일 전에도 있고요. 그리고 제 첫 번째 댓글이 4일 전에도 있습니다. 4일 전에는 그냥 이거 문제 없는, 논리적으로 다 문제 없는 거고 이 문항이 평가원다운 문제였다라는 걸 4일 전에 얘기를 했고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3일 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냥 댓글을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해서 보이실 것 같네요. 보이실 것 같으니까 한번 댓글을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글을 쓴 저자분은 현재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자문 교수입니다. 타미 선생님, 김정호 선생님께서는 그 저자가 이름이 좀 영어권 국가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하심으로써 왠지 이름 때문에 이 사람 외국인 같은 느낌이고 외국인 영어 잘 모르는 사람 아니야? 영어 잘 못 쓰는 사람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해당 저자는 이름은 영어권 국가 이름이 아니지만 이 현재 저자분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자문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에요. 단순히 얘기해서. 교수님이고 영어로 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영국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문제가 없는 분이겠죠. 네, 그분이고 그리고 이름만으로 사람의 제가 그냥 계속 읽어드릴게요. 교수라고 글 잘 쓰라는 법은 없지만 타미 선생님이 동영상 앞부분에서 저자 이름을 보고 영어권 원래 사람 아닌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편견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첫 번째 알려드렸어요. 이름이 영어 실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김정호 선생님도 이름은 영어권 국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저도 상변 전혀 그죠? 영어권과 거리가 멀죠. 근데 김정호 선생님은 영어 잘하신다고 자부하시죠. 물론 저는 좀 모자라지만 영어 실력이 그 영어 실력이 이름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타미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부정확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영어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공익의 차원에서 몇 가지만 거론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되게 이성적인 상태에서 저는 이제 뭐 이런 문제는 약간 이성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가 맞냐 틀리냐 이성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그리고 글을 써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기했던 부분은 뭡니까? 익스프레션이에요. 익스프레션을 김정호 선생님께서 표현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익스프레션이라는 표현 단어의 의미는 표현이나 표정이 맞습니다. 우리가 다이어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 다이어를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다이어를 보면 의미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맥락에 맞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이 글에서는 표현이 아니에요. 표현이 아니라 표정이 맞습니다. 너 얼굴의 표현이 오늘 좀 이상해 보인다. 너 얼굴의 표현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얼굴 표정이죠. 그죠? 표정. 마음의 상태가 들어가는 건 얼굴의 표정이기 때문에 표정이 맞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그리고 챗 GPT도 제가 물어봤어요. 표현이냐 표정이냐. 여기서 의미가 표정이라고 확인해 줍니다. 챗 GPT라는 것이 똑똑하긴 합니다. 똑똑하긴 하고 저도 챗GPT랑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하는데 챗GPT 틀리는 경우 무진장 많습니다. 틀릴 때는 고쳐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정확한 부분이 있어요. 단어의 뜻 같은 거 얘기할 때는. 그래서 표정이 맞으니까 이것도 표정이라고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화가의 내용이 생뚱맞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처음에 나왔던 그 실험의 내용과 17세기 화가의 내용이 좀 단절되어 있는 느낌을 가지신 것 같아요. 해설 강의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근데 그게 생뚱맞게 느껴지는 이유 또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유는 글을 일관성 있게 읽지 않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락이라는 게 있어. 문맥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내용을 갖고 있고 모든 문장들은 그 중심 내용과 연관된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지금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 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이 둘의 교집합을 통해서 이 중심 내용을 뽑아내야 되는 거지 이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 두 번째가 생뚱맞게 느껴지면 그게 문맥 독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인 겁니다. 그거를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게 독해하는 것이 올바른 독해예요. 글의 일관성을 믿고 읽으면 위의 심리학 실험과 화가의 내용들 둘 다가 같은 방향을 갖는 구체적 내용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이 논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두 가지 팩트가 연관된 것을 읽어내는 것이 문맥 독해이며 그게 안 되는 것은 글을 일관되게 읽지 못하는 독해력의 한계입니다. 이 글은 두 가지 구체적인 팩트를 먼저 제시하고 그 뒤에서 일반적 내용을 전개하는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저의 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What is striking about them? 이라는 것을 김정호 선생님께서는 명사절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이 명사절이다라고 설명하신 거죠. 하지만 what이 이끄는 절은 문법적으로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리는 명사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덩어리인데 이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덩어리를 유명한 영어학자들 모두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두는 너무하고 저명한 영어학자들이 명사구라고 명명해 왔습니다. 시젤이라고 페이지가 한 18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냥 전통 문법. 전통 문법이라고 하는 문법서 세 권을 얘기하라고 하면 시젤이 있고 카젤이 있고 그 다음에 LGSW이라고 하는 세 가지 책들이 있어요. 거기서 시젤이 한 1970년대 이후 일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책이에요.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카젤이라는 책인데 이 시젤의 제가 이제 대학교 때도 배웠던 문법이 이 시젤에서 나왔던 문법책입니다. 대학 문법책 대부분이 시젤의 그 요약본 가지고 공부하거든요. 시젤의 저자인 쿼크 같은 그 영어학자들도 nominal relative clause라고 얘기해요. 저런 왓절을. 이거는 명사구라고 얘기합니다. 명사절이 아닙니다. 이 명사구인 이유가 단수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복수로도 쓰일 수 있다. 그리고 명사구로 치환도 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단수로도 쓰이고 복수로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단수로만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EBS 같은 책에도 복수로 쓰인 예문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제 강의를 보시면 EBS 책에 복수 나와 있는 그런 예문들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명사절이 아니라 명사구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내용에서 제가 되게 많이 썼죠? 시간 많이 들었어요. 이게 블라인드 대회에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이거 학생들 또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인데 이거 모르고선 이게 블라인드 차단돼가지고 못 본다고 하니까 되게 마음에 걸려서 동영상까지 찍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미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We encounter people in particular situations and our understanding of people cannot somehow be precipitated and held isolated from the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s in which they and we live and breathe and have of our being 이라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isolated from이라고 하는 구조를 be held의 약간 보어처럼 보신 것 같아요. 해석 자체가. 비헬드의 보호처럼 보신 것 같아가지고 여기 엔드를 기준으로 이 앞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덩어리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격리되어진 채로 유지되어질 수 없다. 격리되어진 채로 유지되어질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사실 이 구조는 precipitated하고 held가 end에 의해서 병렬인 것이고요. isolated부터는 그냥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이에요. 고립되어서예요. 고립되어서. 그래서 이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몸으로부터 격리되어서 고립되어서 생겨나거나 보유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보고선 제가 문장 구조를 저와 다르게 보시는 부분이 보여서 제가 한번 이것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김정호 선생님께서는 and가 연결하는 것이 precipitated하고 held isolated from 이하인 것처럼 해석하셨는데 이 문장의 구조에서 and는 precipitated와 held만을 연결하고 앞에 있는 be 동사를 공유하고요. isolated 이하도 공유하는 구조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립되어서 격리되어서 precipitated 되고 held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얼굴이 맥락과 존재하면, 이 글에서 내용입니다. 이 글의 내용. 얼굴이 맥락과 함께 존재하면 표정이나 감정은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다는 말이 What is missing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일반적 내용이에요. 이 논리에 따라서 앞에 나온 사진이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은, 즉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mixed라는 표현으로다가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맥락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얼굴만 존재하고 맥락이 없으면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얼굴과 맥락이 동시에 존재하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즉 얼굴 더하기 맥락이 없으면 표정이나 감정을 명확하게 식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표정이나 감정을 명확하게 식별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믹스트란 표현과 비슷한 개념이 들어가면 논리가 완벽하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1번의 선지는 표정이나 감정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다는 말과 문맥적으로 같음으로 오답이 될 수밖에 없고, 2번 선지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며 3번 선지는 얼굴이란 개념이 맥락이란 개념을 보여준다는 본문에 비춰서 틀린 내용. 분명히 본문에 보시면 얼굴이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얼굴과 이 개념이라는 것은 독립변수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얼굴과 개념이 동시에 존재할 때만 감정이 명확하게 파악된다는 얘기를 했지, 얼굴이 이 맥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3번 선지는 영향을 미친다는 듯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틀린 내용이. 그리고 4번 선지는 유니크라는 단어가 명확한 식별과 같은 개념이므로 역시 명확해진다, 감정 식별이 명확해진다는 것인가 정답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틀린 이유는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명확한 겁니다. 5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학생들이 빈칸을 틀릴 때 오답 선지가 빈칸에 들어가서 말이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틀리게 됩니다. 하지만 평가원은 거의 항상 논리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서 맞고 틀림을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선지로 출제합니다. 라는 제 의견 게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이제 챗GPT에 대한 얘기. 김정호 선생님이 챗GPT의 그 의견을 이 지문이 논리적으로 하자가 있다라는 근거로 다 삼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챗GPT는 나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할 경우에 굽히고 들어오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챗GPT에게 문제를 풀어보게 했더니, 이 문제를 풀어보게 했더니 33번을 3번이 정답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이 아닌 이유를 본문의 내용과 함께 설명을 해줬더니 챗GPT한테 바로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5번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챗GPT한테 오답 선지를 틀렸는지 설명하라고 했더니 왜 오답 선지 틀렸지? 너 그러면 왜 처음에는 이거 3번이 정답이라고 착각했어라고 물었더니 챗GPT가 이건 아닙니다. 제가 이거 설명한 다음에 이 오답 선지들 1번, 2번, 3번, 4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챗GPT한테 설명해봐라고 했더니 챗GPT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1번이 틀린 거는 all of them could be matched consistently with their intended emotions. 이 옵션은, 이 선택지는 주어진 맥락에서 감정이나 특정한 상태를 얼굴로 일관되게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는 오히려 각 얼굴의 맥락 없이는 명확한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정반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렸대요. 1번은. 2번, 이 사진과 같은 정밀도로 그려졌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는 얼굴 그림이 주변 맥락 없이는 감정 이해하기 없다는 주장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즉 쓸데없는, 관계없는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대요. 그리고 3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이미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옵션은 문맥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3번 내용은. 그래서는 오히려 각 얼굴의 맥락 없이는 명확한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를 했고요. 4번은 이 옵션, 이 선택지는 얼굴들이 각자 독특한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주장하는데 그래서는 주로 얼굴 자체만으로는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은 5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챗GPT 한글 잘합니다. 우리나라말 잘해요. 영어로 다 제가 이거를 써서 해도 되지만 쉽게 설명하려고 일부러 한글로 챗GPT하고 채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다 이제 김정호 선생님이 이제 문장 성분을 V라고 쓰지 않고 P라고 쓰시더라고요. P는 제가 보기에 이제 프레디컷이라고 쓰신 것 같은데 왜 프레디컷이라고 쓰시는지를 물은 거예요. 전통 문법에서는 프레디컷은 이제 동사 이해 전체 구조를 다 표현해 주는 것으로 쓰이거든요. 물론
의존문법이라는 거 하는 거에서는 이제 프레디컷을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긴 하지만 전통 문법에서는 그러니까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어라는 문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 싹 다 포함해서 이제 프레디컷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 부분은 전통을 중시하면서 하시는데 왜 안 따르시는지 궁금해서 이건 그냥 질문했던 겁니다. 역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끝이 아니라 챗 GPT한테 이제 뭐가 틀렸는지를 설명한 뒤에 챗 GPT의 답변도 다시 한번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올렸었습니다. 챗 GPT 답변입니다. 주어진 설명에 따르면 이 글은 이거 챗 GPT가 쓴 거예요. 얼굴만으로는 감정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렵다는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게 챗GPT가 보기에 이 글에서 앞부분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맥락이 없으면 얼굴의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주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만이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도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구성된 글로 보입니다. 이 글이 논리적이래요. 논리적으로 하지 없다는 얘기예요. 글의 흐름이 명확하게 전개되어 있으며 각 문장이 다음 문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흐름은 글의 주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똑같은 챗GPT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논리적이래요. 차이점 뭐냐면 챗GPT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을 제가 지적해 줬어요. 그 이후에 챗GPT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여기서 또 이제 올바른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왜 처음에 아까는 오답 3번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글을 이상하게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봤는지를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오인한 이유는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챗GPT는요. 완벽한 존재 아닙니다. 신 같은 존재 아니에요. 챗GPT 똑같아요.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의 정도에 해당되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글의 논리를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맥 잘 못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문맥을 잘못 읽은 거예요. 제 답변에서는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 찰스 브런이라는 그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습니다. 독일어기 때문에 그 CLB라는 화가가 그린 얼굴들이 사회적 서사를 나타낸다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올바른 답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저의 실수이며 이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더 주의 깊게 문장을 읽어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더 나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챗 GPT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네요. 챗GPT는 논리적으로 자기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면 인정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챗GPT라고 하는 애의 처음에 논리를 이제 가지고 김정호 선생님이 이제 오류가 있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챗GPT를 근거로 사용하셨는데 챗GPT의 그 실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이렇게 인정해요. 정답을 이미 준 상황에서 글을 분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또 다르게 실험을 한 건데요. 선지를 아예 거기 자리에다 넣어줬어요. 넣어주고 챗GPT한테 이 글의 논리를 분석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이럽니다. 이 지문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설명과 예시의 논리. 그러니까 앞에 설명과 예시가 나왔다는 겁니다. 글은 심리학적 연구에서의 실험과 17세기 화가인 CLB의 작품을 통해 얼굴 표정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표정이나 감정을 결정하는 데는 단독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제 얼굴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험 결과와 화가의 작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 뒤에 일반적인 주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주장. 일반적인 주장. 글의 주장은 얼굴만으로는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 예시와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락의 중요성의 강조. 글은 얼굴 표정을 이해하는 데는 맥락과 상황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표현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흐름. 글은 시작에서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CLB의 작품을 통해 그림의 한계를 보여준 후 감정을 이해하는 데 맥락이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흐름은 독자가 주장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지문은 논리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명과 예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원의 권위에 기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평가원의 이의 제기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주석으로 주는 단어. 그러니까 주석으로 주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형용사인데 그거를 막 동사 원형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거의 해석을 써놓는 이런 실수도 자주 하고요. 의미도 명확하지 않게 주석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자잘한 것도 문제제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몇 년 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목 문제에서 정답 선지에 제대로 된 정답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강의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서 평가원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거 절대로 감싸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를 봤을 때 33번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 느낌은 와 이거 평가원 스타일의 논리적인 지문 가지고 그 다음에 선지의 구성도 평가원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3번 쉽게 풀었습니다. 33번을. 그러니까 33번은 글의 내용을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맥 독해만 할 수 있다면 되게 쉬운 지문이었어요. 근데 이 맥락이 파악이 안 되면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과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 사이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 글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이해 못하게 되면 선지들이 다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 평가원이 원래 그런 게 많습니다. 글의 내용 이해 안 되면 못 풀게 만드는 문제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되게 그냥 논리적인 평가원 스타일의 문제였고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래서 해설 강의할 때도 이 문제 그냥 깔끔한 일반적인 문제였다. 학생들이 많이 틀린 이유는 선지를 꽈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번에 선지를 꽈서 힘들게 했던 국어 과목도 있었고요. 일부 주제 제목 이런 문제 유형에서도 선지를 꼰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영어에서도. 하지만 이 문제 유형에서는 그런 꼰 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논리적인 얘기를 했는데 타미 김정호 선생님이 이게 오류가 있다. 오류가 있어 보인다라는 장시간의 그런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근거로 챗GPT를 가져오시는 걸 보고 이거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댓글까지 달았는데 그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돼서 이렇게 따로 동영상까지 마련했습니다. 저는 권위 누구랑 친해지고 누구랑 싸우고 이런 거에 큰 의미 두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언제나 학습자들이 정확한 내용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렇게 평가원 문제를 불신하게 되면 이런 유형의 문제 나왔을 때 이거 문제를 또 틀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의 문제를 모든 걸 다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을 좀 잡아서 제 댓글 보시면 알겠지만 정성스럽잖아요. 되게 장시간 동안 쓴 건데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제가 사실은 해설 강의를 수능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추후에 다른 강의들도 한번 보고 그러니까 김정호 선생님이 지문 여러 개에 대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강의를 찍어서 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수정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익적인 그런 컨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의 상변수입니다. 감사합니다.